어제 청도에서 후진적인 사고가 발생해서 정말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아마 참담한 마음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장관님, 고용노동부 장관님. 네, 그 어제 사고 내용들을 쭉 보다 보니까 뭐 작업 승인 7분 만에 벌어진 참사고, 열차 소음이 작았고, 뭐 접근을 인지 못했고, 뭐 곡선 구간이라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다 사고 예방을 못한 거라고 해석 가능한 거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해하기 어려운 거 맞죠? 후진적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코레일이라는 그 곳 자체가 리스크가 항상 곳곳에 도처에 있는 곳인데 앞서 박홍배 의원께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22년에 코레일에서 연속해가지고 사망사고가 났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열차 충돌이었습니다. 그렇죠? 보시는 그렇습니다. 것처럼. 네. 네. 그럼 그러고 나서 아마 코레일 사장님이 아마 사퇴를 하셨습니다. 맞죠? 그러면 그 29일 날 지난달 29일 날 대통령께서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저는 똑같은 사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죠? 거의 그리고-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 이후에 포스코 ENC 회사 대표 사임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코레일 사장님이 사건 사고를 이분이 뭐 맡은 상황에서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장관께서도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시만요. 직을 걸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뭐 상당 기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으면 진짜로 직을 걸어야 한다라고 언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이 부분 챙기실 거죠? 그렇게 네. 그렇게 저는 똑같은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하면 장관님 직 걸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그러면 단순히 기업의 책임으로만 몰아가는 구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띄워주시죠. 2024년 회계연도 그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결산을 보면 작년 한 해에만 산업재해 예방 사업비로 1조 2,728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는 이 예산으로 산업재해 예방 어떤 부분을 추진하고 계셨습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뭐 맞춤형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 지원한다고 했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그냥 헛되게 쓰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PPT 띄워주시죠. 제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생긴 이후로 24년 6월까지 2년 반 동안 1,418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1,490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기간에 상당 기간 고용노동부의 재예방 사업비는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다음 PPT 띄워주시죠. 그런데 보시면 계속적으로 반복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도 만들어졌고 예산도 늘어나고 있는데 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걸까요? 정말 기업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러는 걸까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고는 아래에서 납니다. 그 아래에서 나는데 실질적인 지원이 됐는지 새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 처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되는 내용도 다 처벌을 강화하시겠다는 내용밖에 안 나와요. 예방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대책은 잘 안 나오고 제가 그래서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규칙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규칙만 정확히, 674개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실제로 위험 관리하는 데다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문서 방어하는 데 시간을 다 씁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최근에 뉴스가 났지만 기업이 이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서 대형 로펌 자문을 받기 시작합니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은 대형 로펌 배불리는데 돈 쓰는 것밖에 안 된 상황이 됐거든요. 그럼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뭐 하고 계셨습니까? 일각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 통렬하게 생각하고 있고 법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예방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일단은 기업들이 안전 예방하는 데 돈을 얼마나 썼는지를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좀 전수조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안전 예방하는 데 돈을 썼는데 그게 로펌으로 갔는지 사람을 고용하는 데 썼는지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좀 전수조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사가 있어야지 앞서 장관께서 말씀 주셨던 9월에 범정부 대책 마련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때는 어떻게 예방할지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고용노동부도 지금까지 업무를 해태하고 하셨던 건 사실입니다. 기업한테만 이 책임을 묻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지점을 좀 명확히 인지하시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범정부 예방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사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실업급여 개정 올해만 2,330억 원 적자 예상된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6조 4천억 원 집행되고 당초 예산 10조 9,176억 원의 절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죠? 장관님 수급 대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발표하신 거 보니까 청년, 고령자, 특수고용직까지 확대하시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청년의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도 구직급여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정책 하나만으로도 매년 5천억에서 1조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예산? 그 정도 하여튼 그 어간으로 됩니다. 네. 그리고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고 이렇게 시행되면 4년간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 네, 검토보고서 수석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그냥 추경에 기대하겠다라는 것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걸 관련된 예산 마련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책은 전혀 없고 계속 뭔가를 주시려고만 하십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보기엔 전혀 맞지 않고요. 지금 그래서 계속 이재명 정부가 포퓰리즘 정부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추경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뭘 계속 하시겠다고 하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으니 어떻게 예산 마련하실지 추경 외에 어떻게 예산 마련을 하실지를 가지고 이 대책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